잘못된 승계를 상속처럼 해놓고 승계인 줄 알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승계하지 말고 사장의 마음으로 승계하라. 불공평하고 섭섭한 느낌이 들도록 쪼개지 말고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그런 느낌을 하라는 거죠. 기업백년연구소의 김기백입니다. 오늘은 가업승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가업승계를 잘하려고 하면 가업승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업승계를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가업승계란 상속하지 말고 승계하고 물려주지 말고 존속해 하라. 저는 이렇게 가업승계를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가지고 이 두 문장을 하나하나씩 해서 사례와 함께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상속하지 말고 승계하라. 이게 이제 가업승계에서 제가 이제 가장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 상속과 승계를 혼돈하는 분이 많다 이거죠. 그 과정에서 잘못된 승계를 상속처럼 해놓고 승계인 줄 알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차이점이 도대체 뭔가? 일본의 고야마라고 하는 경영 컨설턴트이자 어떤 회사의 사장인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자신의 책을 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승계하지 말고 사장의 마음으로 승계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상속과 승계를 비교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는 건 상속이에요. 사장의 마음으로 하는 건 승계는 거죠. 좀 더 들어가 보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상속을 할 땐 옛날 성인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로는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회사나 기업을 승계하려는 사람들은 이건 승계하는 게 아니라 상속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애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는 세 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아들 셋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어느 날 이제 한 명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이 세 명의 자녀를 불러다가 좋은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 마당에 가서 각자 쌀이대를 부러뜨려 끊어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또 영문도 모르는 세 자녀가 마당에 가서 쌀이대를 끊어온 거죠. 쌀이대는 그 쌀이 나무라고 그래가지고 빗자루 만드는 거 마녀 키키가 타고 다니는 그 빗자루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묶으면은 빗자루가 되는데 그걸 쌀이대라고 합니다만 그래서 큰형, 둘째, 셋째가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쌀이대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자 하나씩 손에 쥐어봐라. 그래서 따라 했어요. 부러뜨려봐라. 뚝뚝뚝. 막내조차도 하나 뿌리는 거는 되게 쉽게 부러뜨린 거죠. 자 이번에는 두세 개씩 모아서 10개를 만들어봐라. 그래서 자, 막내부터 부러뜨려봐. 안 부러진 거죠. 둘째 안 된 거죠. 첫째도 힘이 세다고 하지만은 10개의 쌀일대를 뭉쳐서 부러뜨리니까 안 부러뜨린 겁니다. 이때 이제 아버지께서 교훈을 내립니다. 자, 이와 같으니라. 너네가 하나가 흩어져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가려고 하면은 다 깨진다. 부러지고. 근데 너네 셋이서 똘똘 뭉쳐서 한 힘이 된다면은 이 험한 세상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교훈을 명심하여라. 이런 마음으로 회사의 승계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상속을 하는 거지 승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울산에 큰 갑부가 한 분 계셨어요. 저를 찾아온 분은 그분의 손자 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왔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크게 돈을 불리셔서 모으셔서 대부호가 됐는데 그걸로 7개의 나름 결시 창출력이 있는 7개 회사를 만들고 이 손자에게 세대 증여를 해가지고 골고루 7개 회사에다가 2개의 손자의 지분을 녹여놓은 거죠. 1번 회사의 큰 손자 20%, 작은 손자 20%, 둘째 회사의 큰 손자 15%, 작은 손자 15%, 셋째 회사에 등등등 해서 7번째 회사까지 한 회사에 두 분의 장손자 둘을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게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할아버지 마음에서는 손자들이 다 아픈 손가락인 거죠. 누굴 더 주기도 그렇고 덜 주기도 그렇고 A라는 회사가 B보다 더 좋은 것 같고 A를 물려주면은 A가 이 첫 번째가 섭섭해할 것 같고 B를 두 번째에게 주면은 첫 번째가 섭섭해할 것 같으니까는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고 둘이 협력해서 모든 각각의 회사가 소중하니 열심히 잘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나름 해주신 거죠. 이게 승계입니까 상속입니까? 이건 상속인 거죠. 결국은 두 분이 찾아와서 똑같은 마음으로 자 7개 회사를 나눠주세요. 어떻게? 큰형 4개, 작은 동생 3개 이렇게. 그래서 마치 그 샴쌍둥이 수술하듯이 각각의 회사에 주식 평가를 해가지고 A라는 회사의 주식은 에 있는 동생의 지분은 형이 인수를 하고 혹은 회사가 인수하고 B라는 회사에 있는 지분은 동생에게 몰아주고 동생이 형의 지분을 인수하고 일부 또 회사가 사기도 하고 소각하기도 하고 이런 나름 여러 가지 경영 기법을 통해 가지고 7개 회사를 4개는 큰형 거, 3개는 동생 걸로 만들어 드렸다는 거죠. 즉 할아버지가 상속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손자들에게 잘해봐라 하고 공평하게 한 회사에 이렇게 모아놨더니 두 개씩 봤더니 이건 책임 경영이라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기업 해보시면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동업이 얼마나 힘든지. 특히 형제 동업일 경우에는 소위 말하면은 이게 회사가 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전편에 아마 영상을 쭉 재생목으로 보시면 나오겠지만 에이스와 국순당을 제가 승계가 잘 된 기업의 사례로 설명드리면서 2개 회사에서 가장 잘한 부분이 상속하지 않고 승계를 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국순당의 경우는 3분의 자녀가 있었고 국순당, 배정 노룩도가, 배상면 주가가 각각 한 분이 그 회사를 책임 경영하면서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는 거고요. 에이스침대도 마찬가지로 한 회사의 지분, 에이스침대의 지분을 둘에게 나눠준 게 아니라 에이스침대는 형에게 단독으로, 시몬스는 둘째에게 단독으로. 상속의 3대 정신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공평하게, 섭섭하지 않게, 빠진 사람 없이. 승계는 정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불공평하게, 섭섭하게, 뺄 사람은 다 빼고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 이게 승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현금 100억이 있어요. 이거를 승계할 수 없죠. 상속하는 거죠. 현금 100억을 상속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공평하게, 섭섭하지 않게, 빠뜨리지 않고 3명의 자녀면은 33억, 33억, 33억. 1억은 기부하고. 이게 이제 현금 100억의 경우죠. 부동산의 경우 어떻습니까? 부동산의 경우도 사실상 하나의 건물에 지분 등기를 해가지고 미망인 자녀 3분을 지분 등기로 설정을 해줄 경우에 재산을 공평하게 섭섭하지 않게 빠뜨리지 않고 나눠줬다고 볼 수 있겠죠. 현금 문제가 없어요. 근데 부동산의 경우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첫 번째 회사를 설립은 작은 임대를 얻었었지만은 직원이 늘면서 논현역의 10층짜리 건물에 3개층을 임대했었는데 이 건물이 딱 그 경우였습니다. 뭔가 페인트도 잘 안 칠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약간 음침하고 약간 지하 1, 2층에는 지하 2층에는 한번 입주했는데 꽤 오랫동안 20년 동안 나가지 않고 막 이렇게 이제 회사가 건물이 약간 그 죽은 건물 느낌이 좀 나는 거죠. 주변에는 막 신축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변화무쌍하게 되는데 보니까 결국은 이게 거버넌스의 문제인 거죠. 즉 누구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니까는 손대지 말자. 누구는 신축을 하자. 누구는 내 지분을 가지고 담보를 맡겨서 융통을 좀 하겠다. 형이 다 가져가라. 그리고 현금을 주라. 내 지분만큼을 팔겠다. 등등등. 혹은 뭐 여기 건물의 가치 때문에 이 상가를 하면 안 된다. 이 업종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혹은 1층은 내가 직접 카페를 해보고 싶다. 지하에 식당을 해보고 싶다. 직영으로 운영하자.
이런 여러 가지 건물의 가치를 증폭시키고 증대시키고 일종의 임대 사업자로서의 이 건물을 사업화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잘 되게 할 수 있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여러 명 미망인 그러니까 어머니 형제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빌딩은 아무것도 안 한 채 그냥 부동산에서 꽂아주는 사람들로만 채워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도 어떻게 되고 100억짜리 건물을 상속하려 하지 말고요. 차라리 자녀가 2명이면은 50억짜리 2개의 건물로 한 명 한 명에게 독단적으로 건물을 맡기시는 게 더 훨씬 좋고요. 혹은 100억짜리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얼른 열심히 하셔서 100억을 하나 더 만드시고 나머지 부분들에는 대출을 일정 받아가지고 셋째에게는 현금으로 주는 거죠. 이거는 이 돈을 네가 다시 건물을 사던가 이걸로 장사를 하던가 사업을 하더라도 뭡니까? 하나를 불공평하고 섭섭한 느낌이 들도록 그리고 쪼개지 말고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그런 느낌을 하라는 거죠. 오늘은 가업승계란 무엇인가의 첫 번째 시간으로 상속하지 말고 승계하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면은 상속이고요. 사장의 마음으로 하면 승계인 거죠. 동업 힘들잖아요. 자녀들이 오손도손 한 회사에서 모여가지고 일하게 하지 마시고요. 집은 여러 가지 중소기업 비상장 같은 경우는 사실 자산적 가치도 없어요. 그거를 공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단독 책임 경영할 수 있도록 승계를 할 때 그것이 올바른 승계가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가업승계 길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백년연구소의 김기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